예,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통계에 관련돼서 통계 또는 연관성, 코릴레이션에 관계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설명이 되어야 다음에 할 그 차원 축소에 대한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atistics와 probability, 우리는 통계, 이쪽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계, 확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차이를 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어떤 AI를 데이터에 적용한다고 볼 수 있죠. 아니면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데이터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좀 모호할 수 있지만 어떤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는 것을 statistics라고 하고, 모델이 주어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아니면 그 데이터의 어떤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probabi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statistics와 probability는 독립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모델 사이에서의 방향성에 따라서, 그래서 항상 statistics를 하기 위해서는 probability를 이해하고 probability를 하기 위해서는 statistics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한번 염두에 두시고 통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스태티스틱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양한 예시를 들겠지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체의 데이터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엘리먼트들을 이 데이터셋에서 다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population이라고 합니다. population. population.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모르겠어요. 이게 10만 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데이터를 다 하는 것을 population이라고 합니다. population에서 어떤 퀀터티를, 양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것은 파라미터입니다. 그 파라미터에 얘는 평균이 있을 수 있고, 베리언스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다른 통계적인 값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의 모든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이 population에서 파라미터를 계산하면 이것은 정해지는 값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정답이죠, 정답. 모든 거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population에서의 모든 데이터셋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모든 경우의 실험을 다 해볼 수 없다던가, 예.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부만을 보는 거죠. 일부만. 이 전체가 아니라 아주 일부만을 보는 서브셋입니다. 서브셋. 서브셋을 저희가 population에 좀 상반된 의미로 작은 서브셋을 샘플이라고 합니다. 샘플. 그 샘플에는 하나 또는 그보다 이상의 어떤 observation들이 있겠죠. observation들이. 몇 개의 엘리먼트들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전체 엘리먼트가 아니라 몇 개의 엘리먼트만이 취한 것을 population에서 저희는 샘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샘플. 그 샘플 안에는 set of observation이 있겠죠. 그러면 이 샘플에서 계산된 퀀터티는 저희가 statistic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샘플들의 평균을 취하면 제가 이렇게 바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mean인데 여기서 말한 전체의 mean이야. population의 mean이 아니라 샘플이기 때문에 샘플 mean입니다. 그 다음 variance를 하면 sample variance. 두 가지의 변수의 관계면 sample correlation. 자, 여기서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민을 계산을 하면 항상 그러니까 전체에 하면 값이 나오겠죠. 하지만 샘플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개만을 고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르는 방법은 무수히 많죠. 100개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뭐 가장 심플하게 랜덤하게 뽑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샘플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100개의 observation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서 샘플 민을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다 그게 하나가 될 테고 또 다음에는 100개를 고르는데 랜덤하게 골랐으니까 하나의 샘플을 만들긴 했지만 거기에 포함된 observation들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X반은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uncertainty가 있는 겁니다. uncertainty가. 왜냐하면 population에서 샘플을 observation을 뽑을 때 랜덤하게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자,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population에서의 파라미터, 평균 또는 variance 뭐 이런 값들을 계산을 하면 가장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population의 서브셋인 샘플을 그 전체보다 작은 observation을 뽑은 샘플에서 샘플 mean, 샘플 variance 같은 statistics 값을 이것은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할 때마다 다르죠.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값을 가지고 진짜 값, 정답인 true한 파라미터, mean 또는 variance, population의 값을 추론하고 싶은 것이 추론을 잘하기 위한 스마트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통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population에서 그 어떤 몇 개의 observation을 가지고 샘플을 만들어내는 과정, 실제로 실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샘플들을 만들 때 observation을 뭐 예를 들면 100개를 가지고 오지만 랜덤하게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population 또는 프로세스 또는 모델에서 그 데이터를 샘플링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샘플링 하기 위해서 넘파이에 이렇게가 있습니다. 랜드라는 것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그래서 그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을 1000개를 제너레이트 해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값을 보면 이제 제가 실습을 할 거지만 x1이라는 것은 뭐 0.1 뭐 다음에 또 다르게 실행하면 0.3 xx 뭐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true한 population 또는 프로세스에서 랜덤하게 populate 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1000개의 데이터는 샘플인 거죠. population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제가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면 0과 1에서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A, B, 뭐 2,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2, 5 2와 5 사이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하고 싶으면 다른 랜덤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3배를 하면 범위가 0과 1이 아닌 0에서 3이 되겠죠. 그리고 2를 더해서 시프트를 시켜주면 이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B에서의 디스트리뷰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싶으면 기존에 있는 이 0과 1의 어떤 스탠다드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매니플레이팅을 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본적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몇 가지를 알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잘 쿠킹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을 모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과 다음에 유명한 것이 가우시안이겠죠? 가우시안. 가우시안은 저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랜덤에 랜드 n이라고 해서 노멀을 표시하는, 역시나 1000개를 뽑는데 이야기는 여기서는 그 가우시안 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뭐냐 하면 평균이 0,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1인 것에서 랜덤 제너레이팅을 한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도 이 그 추론 프로세스인 거죠. 추론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는 파퓰레이션이라기보다는 뭐 파퓰레이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되고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그 프로세스를 모사한 확률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답이고, 정답에서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샘플을 만들겠습니다. 그 지금 과정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스탠다드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저희의 관심은, 예를 들면 이것은 어떻게 제너레이트 하느냐, 이러한 펑션 제너레이트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얘를 활용해서 여기에다가 2를 곱하고 5를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그 스퀘어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여기 들어가는 것은 variance입니다. variance. 그리고 여기에는 제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가 들어가는 것에 주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성을 좀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그 선형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자주 쓸 게 어떤 그 정수값, 인티저를 제너레이트 하기 위해서는 랜드에다가 int라는 것을 쓰면 0에서 6 사이에, 0에서 6 사이, 이건 제가 한번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 2, 3, 4, 5를 마지막 6은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제가 한번 주피터 노트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실습을 해서 제대로 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랜드 인트라는 것에 퀘스천 마크를 써서 이것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여기서는 샘플링을 저희가 그 observation을 randomly select 해서 샘플을 만들기는 그 과정을 컴퓨터로 시뮬레이팅 하기 위한 기본적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스토그램에 대한 것들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활용을 했는데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않고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 데이터들을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거기에 예를 들어 이 특정한 값들 x가 값들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몇 개 포함이 되는지 카운트를 해서 그걸 찍는 겁니다. 또는 뭐 얼마나 프리퀀시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개수를 빈 에다 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값은 그 샘플에 보면 이 값이 observation이 많다는 것이니까 추론 프로세스에 요 사이에 있을 엘리먼트가 많다는 걸로 저희가 확신. 그래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어떤 그래피컬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고, 데이터의 어떤 덴시티에 대한 러프한 센스를 저희에게 제공해주고, 이것이 그 확률적으로 덴시티 디스트리뷰션하고 근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 플러스 해보고 또 히스토그램을 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가 다루려고 하는 데이터가 어떠한 느낌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분포를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러프하게
그것을 감지를 하고 그 다음 후속으로 더 어드밴스드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시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생각보다 파워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을 꼭 한번씩 플랫을 해보시기 바랍니다.